오늘 발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부분이 그 지난 시간에 패러데이 법칙 적용 유형에서 좀 빠진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코일이 회전하는 경우에 회전하는 경우 이게 조금 이야기가 좀 상그럽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직접 그린 그림이에요. 잘 그렸죠? 1시간 40분 걸렸습니다. TV 보면서 막 이렇게 사사사 이렇게 교과서 보고 그렸는데 왜 그렸냐면 이게 어떤 교과서도 이게 360도 다 돌아가는 동안을 다 풀세트로 그린 게 없어가지고 약간 풀셋으로 한번 갖추고 싶어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번에 그린 건 아니고 한 2년 전에 그렸습니다. 2년 전에 오해하는 경우가 있던데 제가 이 전류 방향 있죠 지금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 속에서 자기력을 받아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얘를 이제 터빈 같은데 연결시켜 가지고 얘를 억지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돌리면 자속이 변해서 유도 전류가 생기는데 그 유도 전류의 방향을 미리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도 전류입니다. 유도 전류. 좀 상황은 이렇습니다. 얘를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좀 생각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요 출석부 둘레로 이렇게 직사각형 도선고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얘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 짧은 쪽, 긴 쪽 이렇게 제가 구분해서 그린 거는 이제 유도 전류의 방향을 얘기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자, 이때 얘가 돌아가면 결과적으로 자속이 변합니다. 그래서 유도 전류가 생기는데 여러분 통합과학에서도 이걸 배워요. 통합과학에서는 이제 이 자속의 변화를 보통 그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통합과학 교과서는 보통 요 방법이나 요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요 방법과 요 방법은 좀 단점이 뭐냐면 유도 전류의 방향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유도 전류의 방향을 구하려면 그 정석적인 방법, 원래 자기선속의 정의 있죠. 원래 자기선속의 정의가 기억이 납니까? 코일면의 수직인 자기장 성분과 그 코일면 중에서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을 곱하는 거거든요. 이걸로 구하는 게 정석적인 방법이고 유도 전류 방향까지 구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설명을 할 거고요. 일단 자속이 증가하냐 감소하냐는 요거와 요걸로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방법은 이겁니다. 그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자기선속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바뀌어가지고 유도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90도 바뀌는 동안을 한번 보면 이때는 자기력선이 하나도 통과 안 하고 이때는 조금 통과하고 이때는 제일 많이 통과하고 이렇습니다. 요 다른 그림을 보여주면 이제 요 그림을 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데 요 회색깔 부분이 통과하지 못하는 자기력선이고 요 하늘색 부분이 통과하는 자기력선이에요. 보면 하늘색이 점점 커지고 있죠.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눕혀져 있다가 세워질 때까지 보면은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자속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하나도 없으니까 자기선속, 자속이 0이다. 철수 아니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농담한 겁니다. 0이다. 철수 아니고. 여기는 대체적으로 반응이 싸늘하네요. 이때가 최대입니다. 최대. 성이 최고 이름이 대. 알았다 미안하다. 방금 계획되지 않은 거였습니다. 계획되지 않은 거 자제할게요. 미안합니다. 요 사이에는 이제 자속이 증가하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최소한 자속이 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유도 전류가 흐를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쭉 해보면 이제 여기는 토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제일 많은데 이때는 하나도 없죠. 그래서 자기력선의 수가 최대에서 0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니까 이 90도 동안에는 자속이 감소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하면 반바퀴 돌아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또 계속 반복이 되겠죠. 이는 이제 자속이 0이었다가 자속이 최대가 됩니다.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제일 많아지죠. 그래서 0에서 최대로 바뀌는 90도 동안에는
자기 선속이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90도 동안에는 증가 감소가 일정하게 이렇게 일정하다는 건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게 증가하면 계속 증가하고 감소하면 계속 감소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0도 이제 마지막이죠. 여기 코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제일 많다가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없어집니다. 이제 자속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는 동안 한번 보면은 90도 단위로 자속이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렇게 계속 변하니까 코일이 이렇게 일정한 자기장속에서 회전을 하게 되면 유도 전류가 생깁니다. 이게 발전기의 원리입니다. 자, 이제 이 방법을 한번 설명할게요. 통합과학에 있는 설명부터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수학적으로 얘랑 거꾸로 한 거예요. 얘는 이제 면적을 안 건드리고 얘를 건든 건데요. 거꾸로 자기장을 건들지 않고 면적을 건드려서 면적을 분해해 가지고 곱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수학적으로 동일한 방법인데 자기장은 그대로 곱해주고 면적을 분해해 가지고 자기장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코일면의 면적을 곱해줘도 수학적으로 동등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요것도 이제 이게 통합과학의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요게 요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 돼요. 밑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 요 자기장과 나란한 방향으로 얘를 쳐다보는 거예요. 요거는 누가 봐도 눈이죠. 요렇게 하면 완벽한 눈이 됩니다. 요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자기장하고 나란하게 쳐다보면 자기장이 통과하는 코일면의 면적이 보입니다. 그럼 이때는 선이 보이죠. 그러니까 면적이 하나도 안 보이겠죠. 그래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코일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면적이 0입니다. 그래서 자속이 0인 거고 이때는 면적이 좀 더 크게 보이겠죠. 이때 코일 면의 면적이 가장 크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자속이 최대일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될 때까지 보면은 그 자기장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코일 면의 면적이 증가해서 자속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로 이제 뭐 이렇게 증가함을 또 설명할 수도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석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유도 전류 방향까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거는 벡터를 좀 알아야 돼요. 벡터의 분해와 합성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설명하도록 할게요. 수학 시간에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벡터라고 하는 물리량들은 크기하고 방향이 모두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물리량 중에는 힘, 속도, 자기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크기는 화살표의 길이로 나타내고요. 방향은 화살표가 향하는 방향이 그 벡터의 방향인데요. 얘를 필요에 의해서 분해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속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자기장이 코일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부분의 성분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 할 때 이제 벡터의 분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얘를 x축, y축으로 분해해야 된다. 그러면 요 꼬랑지 부분을 원점으로 하고 그 분해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축을 세웁니다. 예. 축을 세운 다음에 얘를 막대기라고 생각하고요. 축하고 나란한 방향으로 빛을 비춰서 축의 그림자를 만들어요. 이렇게 빛을 비추면은 그림자가 x축에 이렇게 생기겠죠. y축과 나란한 방향으로 빛을 비추면 x축의 그림자가 생기고 그 x축과 나란한 방향으로 빛을 비추면 y축의 그림자가 이렇게 생깁니다. 방금 한 게 벡터의 분해입니다. 그래서 이 까만색 화살표 하나는 파란색 화살표 두 개를 더한 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벡터는 어떻게 더하느냐? 벡터는 평행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를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머리하고 꼬리를 서로 이어 붙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어 붙이면 이렇게 되어서 이 부분이 머리하고 꼬리가 붙죠. 그러면 벡터를 더한 거예요. 그러면 파란색 벡터 이렇게 두 개 더한 거는 이렇게 끈 거와 같습니다. 맨 꼬랑지에서 맨 대가리로. 그러면 요거 두 개 합치면 요게 되니까 크기는 피타고라스 정리로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하면 이게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이 써먹을 거는 분해 요것만 알면 됩니다. 요거 이렇게 분해하고자 하는 쪽으로 축을 세워가지고 빛을 비춰서 그림자로 그 성분을 구해내는 거. 요거를 이제 할 줄 알면 되는데 요거를 여러분이 잘 이해했다는 잘못된 가정하에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방법대로. 자, 우선
요거는 쉬워요. 지금 자기장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니까 요 방향으로 일정하게 있습니다. 얘가 코일이 회전하더라도 초록색 화살표는 변하잖아요. 그럼 이때는 코일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성분이 분해할 것도 없이 없죠. 예, 그래서 비수직이 0이니까 자속이 0인 거예요. 비수직 곱하기 요 면적이 자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수직이 0이니까 0입니다. 자, 요거 어려워 보이죠? 잠깐 건너뛰고 요거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90도일 때. 90도일 때는 보면 지금 이건 안 변합니다. 안 변하는데 요거 자체가 100% 수직으로 통과하는 성분이죠. 원래 요 초록색 자기장 자체가 100% 수직으로 통과하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비수직이 가장 클 때예요. 자기장 중에서 수직 성분이 가장 클 때니까 이 자속이 가장 클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0일 때보다는 크고 최대일 때보다는 작고 이렇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지금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추석부로 설명해 줄게요. 처음에가 이렇게 이게 자기장 방향입니다. 요게 코일면이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있다가 90도 돌아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인 겁니다. 이 상태에서 코일면하고 나란한 방향하고 수직인 방향으로 이제 분해를 할 겁니다. 분해를. 근데 이게 지금 그림이 입체적이지 못하니까 이게 상상을 잘 해야 됩니다. 지금 얘가 꼬랑지인데요. 이게 코일면과 나란한 방향하고 수직인 방향. 이걸로 이제 분해를 할 건데 이렇게 축을 세워놓고 이게 빛을 비추면은 그림자가 그 각 축의 성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생기겠죠. 이 중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부분은 요거예요. 요거. 근데 요거는요 항상 그 벡터를 분해해 보면은 분해한 성분이 원래 거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을 수밖에 없으니까 요 초록색 길이보다는 짧은 거예요. 얘가 회전하면 회전할수록 얘가 커집니다. 이게 상상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회전하면 회전할수록 요 수직 성분이 커져요. 그래서 요 90도 사이에 보면 0도에서 90도 사이 보면 요 자기장의 수직 성분이 점점 커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속이 증가하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 프린트 61쪽에 한번 보면은 제가 이런 말을 적어놨을 거예요. 그 맨 밑에 그 유도 전류의 방향 구할 때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이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원래 자기장을 기호로 B라고 적지 않고 밑에 살짝 수직이라는 표시를 적어놨을 거예요. 원래 자기장이라는 그 표현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속이 증가할 때는요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가 아니고 원래 자기장 중에서 요 코일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성분 있죠. 요 방향과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수직 성분 방향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원래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근데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면 좀 어려워가지고 그 얘기를 살짝 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자속이 증가하고 있는 중이죠. 자속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원래 자기장 중에서 코일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가 돼야 돼요. 자, 여기서 다시 볼게요. 지금 요 상태죠. 요 상태고 지금 자기장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수직 방향이죠. 이 성분 중에서 이게 그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걸 이제 입체적으로 지금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요 긴 쪽에서 전류가 들어가지고 짧은 쪽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어려우니까 여러분 한 번만 더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90도 동안.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 유도 전류의 방향 구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비수직이 제일 클 때입니다. 제일 클 때고 이때는 비수직이 자기장 중에서 코일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성분이 하나도 없을 때죠. 그럼 일단 최소 자속이 최대에서 0으로 가고 있는 중이니까 자속이 감소한다는 걸 알 텐데요. 그럼 이 순간에 이제 자속이 감소하니까 원래 자기장 중에서 그 코일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그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겨야 됩니다. 그럼 그 방향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은 지금 요게 이제 지금 원래 그 자기장 방향이에요. 좀 약간 수평하지가 않네. 아이씨, 욕한 거 아닙니다. IC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욕한 거 아니죠, 항상. IC양 저는 보고 있어요 이런 뜻이죠. 영어는 다 반말이니까. 자, 이걸 분해해 보면 이제 요거를 그 코일면과 나란한 방향하고 요 수직인 방향 이렇게 분해할 수 있죠. 분해하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요 수직 방향이잖아요. 수직 방향. 요것만 그냥 분해해서 나타내 볼게요. 그럼 요 방향을 기준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자속이 감소하고 있는 중이죠. 자속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원래 자기장 중에서 요 코일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장 또 성분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엄지를 향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짧은 쪽에서 들어가가지고 긴 쪽으로 나오는 방향이 되죠. 그래서 아까랑은 전류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이 경우가. 그럼 이 특징을 좀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잘 보면요. 지금 0에서 90도 사이하고 90도에서 180도 사이를 비교해보면 전류의 방향이 바뀌었죠. 그럼 이 전류는요, 교류 전류로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전류가 이런 식으로 막 흘러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그 딱 0인 구간이고요. 그럼 잘 보면요, 이 전류가 0인 지점을 찍어보면요, 전류가 0인 지점을 기준으로 부호가 달라집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혹은 마이너스 플러스. 따라서 아까 0에서 90도 사이하고 90도에서 180도 사이가 전류의 방향이 다르죠. 그 말은 90도인 순간이 전류가 0인 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속하고 전류가 반대입니다. 자속이 최대일 때 전류는 0이 되고요.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아직 사인, 코사인, 미분을 안 배워서 그걸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그걸 만약에 배웠다면 요 자기손속을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걸 유도기전력이고 그게 유도전류에 비례하는 값이에요. 따라 사인을 한번 미분하면 코사인 되고 코사인을 미분하면 사인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손속하고 유도전류는 사인과 코사인 사이에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인하고 코사인이 딱 그런 관계잖아요. 하나가 0이면 나머지가 최대죠. 네,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속이 0일 때 유도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대칭적으로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 유도전류가 0일 때가 이제 그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거고요. 여기 볼까요? 이게 최대입니다. 전류가 최대니까 그 전과 후를 보면은 이게 유도전류의 방향이 똑같아요. 나중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도전류의 방향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로 보면 전류가 최대일 때는 요럴 때나 요럴 때죠. 요럴 때나 요럴 때니까 전류의 방향은 안 바뀔 때죠. 전류가 0일 때가 전류의 방향이 바뀔 때입니다. 그리고 자속이 최대일 때는 유도전류가 0이고 유도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고요. 자속이 0일 때는 전류는 최대일 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알면 요거와 관련된 문제가 잘은 나오지 않지만 간혹 나오면은 이제 이러한 특징들을 알면 좀 문제 풀 때 수월할 경우가 있습니다. 방향 구하는 거는 뭐 어차피 요령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원래 자기장 방향을 기준으로 할 때 자기장 중에서 수직 방향 요걸 기준으로 요거와 같은지 반대인지 요렇게 이제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 제가 세 문제를 들고 왔는데 세 문제를 들고 온 이유가 지난 시간에 패러데이 법칙 적용 유형에 대해서 배웠죠. 그때 처음 했던 게 자기장의 크기만 바뀔 때, 면적은 바뀌지 않고 자기장만 바뀔 때였거든요. 그게 이 문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일과 자석 사이의 상대적인 움직임이 이제 요거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맨 마지막에 배웠던 게 BLV, 디귿자 브라보 기억납니까? 면적만 바뀌는 경우, 자기장은 변하지 않고 면적만 바뀌는 경우에 해당하는 문제가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하나씩 가져온 겁니다. 2020년 11월 수능 1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는 자기장 B가 균일한 영역에
금속고리가 고정되어 있는 것을 나타낸 거고, 균이란 게 시간에 따라서 꼭 일정한 것만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변하고 있죠. 그래프 보면은. 나는 B의 세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B의 방향은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억. 1초일 때 유도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자, 1초일 때 보면은 그 자기장이 일정하죠. 네, 일정하니까 면적도 일정하고 자기장도 일정하니까 자속이 일정해서 유도 기전력이 0입니다. 그래서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고요. 유도 전류의 방향은 3초일 때와 6초일 때가 서로 반대 방향이다 했는데, 이때가 3초일 때고요. 이때가 6초일 때입니다. 근데 이때 유도 기전력은요. 패러데이 법칙, 원래 법칙은 이제 부산은행을 시간으로 나눈 거죠. 이렇게 델타 부산은행 델타 t.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n은 1이고요. 면적이 일정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기장만 바뀌는 경우에는. 그래서 자기장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에 의해서 크기가 결정되고 부호도 결정이 됩니다. 이때 유도 기전력의 부호는 유도 전류의 방향을 뜻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때랑 기울기의 부호가 어때요? 반대죠. 그러면 유도 전류의 방향도 반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반대이냐만 물어봐서 니은을 이렇게 구했지만, 우리는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방향도 한번 구해 볼게요. 방향도 구해 보면 이때는 지금 자기장이 약해지고 있죠. 자기장이 감소하니까 자속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과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같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오른손의 엄지를 향하면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5초에서 9초 사이는 자속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기장이 증가해서. 자기장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엄지를 향하게 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이 됩니다. 여러분,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이 헷갈리면은 시험 칠 때 시계를 보면 된다 그랬죠? 초침이 움직이는 방향이 시계 방향입니다. 초침이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이고. 근데 이번 시험에 시계 보면은 다 컨닝이야. 농담이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디귿. 유도 전류의 세기는 7초일 때가 4초일 때보다 크다 했는데, 자, 7초일 때하고 4초일 때 한번 볼까요? 4초일 때가 이거고 7초일 때가 이거예요. 그럼 결국에 기울기가 크기가 큰 쪽이 유도 기전력이 크고 유도 전류가 큰 겁니다. 기울기가 딱 봐도 언제가 더 커? 4초일 때가 크기가 더 크죠. 그래서 4초일 때가 유도 전류가 더 셉니다. 거꾸로 해놨네. 답은 3번인데 정확한 비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량적으로까지도 가능합니다. 기울기의 크기를 보면 얘는 3칸 움직일 때, 가로축이 3칸 움직일 때 세로축이 3칸 움직였죠. 그러니까 기울기의 크기가 3분의 3이에요. 근데 얘는 기울기가 보면 가로축이 4칸 움직일 때 세로축이 2칸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기울기의 크기가 4분의 2예요. 이게 유도 기전력의 비가 되고요. 이게 곧 유도 전류의 비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대 2분의 1이니까 2대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류가 2배이다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21년 11월 수능 12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가 연결된 솔레노이드의 중심축에 마찰이 없는 레일이 있다. A, B, C, D는 레일의 위의 지점이고요. A에 가만히 놓은 자석은 솔레노이드를 통과하여 D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고, 그러니까 다시 내려오는 거죠. 자석이 D로부터 내려와 C를 지날 때 LED에 빛이 방출되었다. X는 N극과 S극 중에 하나다. 그래서 기억에 바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X가 뭔지. 문제 단서가 아주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시간 오버할까봐. 자, 얘가 D에서 내려와가지고 C를 지날 때, 그러니까 방향은 요 방향이죠. 요렇게 움직일 때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순방향이어야 돼요. 이게 LED가 연결되면 혹은 다이오드가 연결되면 자속만 변해서 될 게 아니고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순방향이어야 됩니다. 그럼 이때 전류의 방향이 여러분 헷갈릴 수 있잖아요. 저는 어떻게 추천하냐면, 그럼 얘가 전류가 흐르게 되려면 전지를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를 가상의 전지를 그려넣어요. 그럼 이렇게 연결하면 P형을 플러스 극에 N형을 마이너스 극에 연결하면 순방향이죠. 그럼 이때 유도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유도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요. 요 전류의 방향대로 오른손에 네 손가락을 감아 보세요. 그럼 엄지가 어느 쪽을 향합니까? 이렇게 되죠. 맞나? 맞지? 엄지가 왼쪽을 향하죠. 왼쪽이
넘버 원의 첫 글자 N. 외울 때만 그렇게 외우라 했습니다. 노스 사우스죠. 예. 예. N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자석하고 코일이 서로 가까워질 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자석하고 코일은 서로 밀어내야 되겠죠. 가까워질 때는 밀어내고 멀어질 때는 당기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밀어내려면 S극과 가까운 쪽이 S극이고 먼 쪽이 N극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X는 N극입니다. 이게 어려우면요, X가 N극이라 가정하고 이게 유도전류의 방향을 구해봐요. 그래서 유도전류의 방향이 순방향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순방향이면 X가 N극인 거고 아니면 X가 S극인 거고 이렇게 됩니다. 어차피 S극 아니면 N극이니까 뭐 그렇게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 A로부터 내려온 자석이 B를 지날 때 LED에서 빛이 방출된다. 자, A로부터 내려온 자석이 B를 지날 때니까 자석이 여기를 지날 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가 N인지는 알고 있죠. 여기가 N이고 여기가 S죠 지금. 그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움직일 때입니다. 그럼 마침 역시 가까워지니까 청력이 작용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겨야 되죠.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그러면 또 순방향이죠. 순방향이니까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LED가 연결되어 있을 때는 순방향, 역방향까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는 A에서와 D에서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적용되는 조건은요. 자, 정확하게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이 배우는 거는 중력에 의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으로 역학적 에너지를 배우거든요. 그럼 이게 보존되려면 중력만 일을 하면 됩니다. 중력이에 따른 힘이 일을 하면 그 중력이에 따른 힘이 일한 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일을 하잖아요. 그럼 얘는 항상 운동을 방해하거든요. 음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음의 일을 한 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근데 자기력도 공기 저항하고 비슷한 역할을 해요. 여기서 항상 보면 가까워지면 밀어내고 멀어지면 당기는데요. 그게 항상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서 음의 일을 합니다. 자기력이.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계속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어요. 그래서 A점하고 D점을 비교해보면 D점이 높이가 더 낮습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들어서 원래 높이까지 못 올라가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A가 오히려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기니에서 3번이 답이었던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0년 7월 고3학년 평가 20번 문제 볼 건데, 이게 면적만 바뀌는 경우에 가장 어렵게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때까지 나온 것 중에서. 그러면 면적만 바뀌는 건 여러분 못 쓰라 했죠. 디귿자 브라보. BLV. 이게 이제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이 경우. 자, 그림은 XY 평면의 수직인 방향의 균일한 자기장 영역 1, 2의 경계에서 변의 길이가 4D인 똥의 길이가 기네요. 동일한 정사각형 도선 ABC가 각각 일정한 속력 VV, EB로 직선 운동하는 어느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BC는 각각 X 플러스 Y 방향으로 운동한다. 1과 2에서 자기장 방향 서로 반대이고 AB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같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영역 1과 영역 2의 자기장 방향이 반대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둘게요. 영역 1은요. 자기장의 크기가 B1이고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영역 2는요. 자기장이 크기가 B2고요. 반대 방향으로 했으니까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라고 합시다. 아무렇게 잡으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반대 방향이니까. 그것만 중요한 조건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해놓고요. 그 마지막에 있는 조건 있죠. 여기 보면 A와 B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같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A와 B의 유도 기전력이 같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B의 유도 기전력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게 같으니까요. A는 뭔가 좀 어려워 보이죠? B부터 해봅시다. BLV입니다. BLV. BLV에서 B는 면적만 바뀔 때 그 면적 있죠? 그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크기예요. 그럼 여기는 지금 B2가 통과하죠. B2가 통과하니까 여기다 적을 겁니다. B2가 B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L은 요 면적을 구할 때 세로랑 가로를 곱하잖아요. 그 중에서 변하지 않는 길이가 L입니다. 그럼 얘는 세로 가로 중에서 뭐가 안 변해? 세로가 안 변하죠. 그러면 L은 얼마입니까? 4D입니다. 4D. 속도는 그냥 속도 곱하면 됩니다. V죠. V입니다. 요게 B의 유도기전력이 되겠고요. 이제 A의 유도기전력 구해보겠습니다. A의 유도기전력은 좀 복잡합니다.
자 보면요, 요 면적도 증가하고요. 이 면적은 지금 비원이 통과하죠. 그다음에 요 면적도 증가합니다. 둘 다 면적이 증가하지만 원래 자기장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따라서 유도기 전력을 이 경우에는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빼줘야지 그 크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빨간색, 파란색 각각 먼저 일단 구해볼게요. 요 녀석에 의한 유도기 전력은요, 일단 B는 여기를 통과하는 자기장을 곱해주면 돼요. 그럼 B1이죠. 그 다음에 L은 세로 가로 중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의 길이입니다. 세로 가로 중에 어느 게 안 변해요? 가로가 안 변하죠. 그럼 길이 L은 뭐가 되노? ED죠, ED. 예, ED가 됩니다. 그다음 속도는 V입니다. 예. 자, 그럼 파란색 부분 면적 변화에 의한 유도기 전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면을 통과하는 자기장은 B2입니다. 그래서 B는 B2고요.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길이는 역시 ED죠. 요 길이가 안 변하죠. 예. 그 다음에 속도는 V입니다. 그럼 끝에 EDV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B1하고 B2 중에서 누가 큰지 지금 모르죠. 모르니까 B1이 더 크면은 요거 빼기 요걸 해야 되고 B2가 더 크면은 요거 빼기 요거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머리가 굉장히 좋다면 B1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를 두 개로 나눠봐요. 나눠보면 요 녀석 변화와 요 녀석 변화에 의한 게 지금 더해지는 거잖아요. 얘는. 근데 얘는 요 녀석 변화와 요 녀석 변화가 서로 빼지는 거죠. 근데 더해지는 거하고 빼지는 게 서로 같아요. 그러면 얘는 큰 거 빼기 작은 거야 되고 얘는 작은 거야 돼요. 작은 거 더하기 작은 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B1이 B2보다 더 커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알아차리는 경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경우를 그냥 실제로는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대개는 못 알아채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경우 있죠. B1이 더 큰 경우하고 B2가 더 큰 경우. B1이 더 큰 경우에는 B1 EDV 빼기 B2 EDV인 거고, B2가 더 큰 경우에는 B2 EDV 빼기 B1 EDV입니다. 지금 해석하고 있는 이 부분이 이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B1, B2 사이의 관계를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머리를 쓴다기보다는 그냥 노가다입니다. 약간 그냥 계산이 길 뿐이에요. 나머지는 지금 이게 이제 머리를 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첫 번째 조건으로 한번 B1과 B2 사이의 관계를 구해보면요, 자, 시간 관계상 제가 결과를 바로 알려줄게요. 그러면 B1은 3B2라는 관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가정했던 거하고 일치해요. B1이 B2보다 더 크죠. 그래서 이게 맞는 식이에요. 근데 밑에 식을 정리해 보면은 B1은 마이너스 B2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오류예요. 일단 이렇게 되면 크기가 같다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지금 B2가 더 크다라는 가정하에서 식을 세운 거죠. 그 크기가 거기다가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건 지금 방향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식을 세웠는데 B1하고 B2의 방향이 반대인데 이 마이너스면은 또 같다는 뜻이 돼요, 방향이.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얘는 맞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B1이 B2보다 더 크고 B1은 3B2인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B1을 이제 B1이라고 쓰지 않고 요 3B2라고 쓰고 자기장을 B2로 통일시킨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을 이제 풀 겁니다. 요거 구하는 게 이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어보면 자기장의 세기는 1영역이 3B2고요. 2영역이 B2죠. 그래서 3배이다. 맞죠? 그다음 유도 전류의 방향은 A에서와 B에서가 같다 했는데 요거는 해봐야 되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가 더 쉬우니까 B부터 해볼게요. 자, B는 요 면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죠? 감소하고 있으니까 자속이 감소합니다. 자속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같죠? 따라서 식의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겠습니다. 자, 그럼 B 한번 볼게요. B는요, 요 녀석에 의한 유도 전류 방향하고 요 녀석에 의한 유도 전류의 방향이 다릅니다. 근데 이 둘 중에 누가 더 커요? 요게 더 크죠. 그러니까 요 녀석에 의한 게 결국에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녀석의 변화에 의한 유도 전류의 방향을 구하면 됩니다. 그럼 얘는 지금 아래로 움직이니까 이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죠.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됩니다. 따라서 역시 식의 반대 방향이 되겠죠. 방향이 같죠? 네, 방향이 같으니까 니은은 맞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여기를 나오는 방향으로 하고 여기를 들어가는 방향으로 잡았다면 둘 다 시계 방향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래도 같다라는 거는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확히 못 물어보고 같으냐 다르냐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었던 겁니다. 다음 유도 전류의 세기는 C에서가 A에서 4배에 달하는데 유도 전류의 세기는 그게 유도기 전력의 세기를 비교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C하고 A의 유도기 전력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A는 거의 다 구했으니까 A부터 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B1 대신에 3B2를 집어넣고 계산하면 되죠. 이거 서로 빼주면 됩니다. 방향이 반대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얼마가 나오냐면 6 빼기 2니까 4B2DV가 나옵니다. 이제 B2하고 D하고 V로 다 통일해가지고 이제 유도기 전력을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A는 이미 거의 다 구했으니까 마저 구한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C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C는 구분해야 됩니다. 여기랑 지금 여기 자기장은 B1이고 여기 자기장은 B2고 다르죠. 그러니까 구분해서 씁니다. 요 면적 변화에 의한 BLV부터 먼저 써보도록 할게요. 유도기 전력. 그러면 여기를 통과하는 자기장은 3B2죠. B2로 통일해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B2고요. 자, 면적을 구할 때 세로 곱하기 가로를 하는데 이 중에서 지금 변하지 않는 길이는 뭐예요? 가로죠. 얼마입니까? 예, 3D죠. 그래서 L은 3D입니다. 속도가 얼마예요? 조심해야 되죠. V가 아니고 예, 2V죠. 요게 빨간색 면적 변화에 의한 유도기 전력이에요. 파란색 면적 변화에 의한 유도기 전력 BLV 해볼게요. 요 면을 통과하는 자기장 크기 얼마입니까? B2죠.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길이는 D죠. 예, 속도는 2V입니다. 그럼 딱 봐도 빨간색, 파란색 중 누가 더 큽니까? 빨간색이 더 크죠. 그럼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빼주면 앞에 숫자만 계산해보면 3, 3은 9, 2, 18에 빼기 2니까 16 B2 DV입니다. 그래서 B2 DV는 똑같으니까 16하고 4만 비교해보면 되죠. 그래서 C가 16 블라블라고 A가 4 블라블라 보니까 4배 맞죠? 이렇게 해서 기니 D 다 맞으니까 5번이 답이었던 문제입니다. 답이 5번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시험 범위 끝났습니다.